문서를 하나 링크를 보냈어요. 요거 자바에도 올릴 테니까 일단 요 문서를 좀 같이 보고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요 보내드린 요 JVM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바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메모리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버추얼 머신은 자바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메모리 구조에 대한 수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좀 뒤쪽으로 밀었고요. 자, 여기 메모리 구조에 보면 메서드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PC 레지스터 영역, 네이티브 메서드 스택 영역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암기의 영역이긴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려서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구나 하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서를 보시면 되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하는 수업은 자바가 실행돼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에 대한 수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은 자바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자바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이 두 개는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만든 자바라고 하는 확장자의 문서를 자, 녹화를 하고 있나? 녹화하고 있네. 죠 확장자의 문서를 클래스라는 문서로 바꿔줘요. 자, 우리가 이 문서를 바이너리 코드 이렇게 불러요. 자, 정확하게는 제가 이 바이너리 코드의 의미는 0101로 된, 그렇죠? 0101로 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문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 클래스는 정확하게 0101로 되어 있지 않고 누가 읽을 수 있다?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문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도 그냥 바이너리 코드다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네, 우리가 이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면, 자, 이 친구는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어서 이 친구를 컴퓨터가 읽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인 자바가 읽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사람 중심의 언어인 자바를 읽지 않고 이걸 어떻게 클래스로 바꿔서 자, 그것을 읽기로 해요. 그렇죠? 자, 이런 언어를 우리가 어떤 언어라고 하냐면 컴파일 언어라 불러요. 컴파일 언어의 특징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가 뭐 있어요? 여기 안에는 디버거가 존재해서 여기에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이렇게 띄우면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디버거가 하는 일은 여기 문법적 오류. 예를 들어 int a를 10으로 했는데 또 같은 스코프에서 int a를 20으로 했어요. 이건 문법적 오류죠. 어떤 문법적 오류예요? 변수를 2번 만들 수 없다. 같은 이름에. 자, 이런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이 디버거가 야, 너 이거 문서가 잘못됐어. 클래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중간에 점검을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죠. 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사람이 쓴 언어를 바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클래스로 된 언어를 실행하는 게 더 빨라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언어보다는 컴퓨터의 언어가 컴퓨터가 읽기 더 편하죠. 그쵸?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인 문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겠죠? 결국 한국어인 것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미국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로 된 문서를 읽을 때는 바꾸는 일이 없죠. 그래서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클래스로 된 문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특징은 실행이 빨라요. 자, 디버거의 역할도 하고 실행도 빠르더라. 그렇죠? 자, 이게 글자 크기가 들쑥날쑥하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사람이 쓴 언어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나와요. 프로그램 언어. 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인터프리터 언어라 불러요. 아, 이게 자꾸 크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쓴 걸 그대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디버거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실행 도중에 오류가 떠요.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행이 느려요. 그러면 이걸 왜 쓰냐? 자, 우리가 이제 아직은 체감을 못하지만 이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나중 가면 느리다고 느낄 수 있어요. 컴파일하고 개발하고 컴파일하고 개발하고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버 환경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컴파일하고 배포하고 배포라는 건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올리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디플로이라고 했습니다. 디플로이가 이렇게 되겠죠. 배포하고 실행하고 개발하고 컴파일하고 배포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개발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개발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어떤 특징이 있다? 오류를 못 잡아내서 실행 중에 오류가 뜨고 그 다음에 실행이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를 요즘은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바스크립트. 여튼 자,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 이건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 넘어가서 얘기하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왜 얘기했냐? 왜 얘기한 것 같아요? 비교를 해야 이게 실행이 빠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실행이 빠르다는 걸 비교하려고 제가 인터프리터 언어를 얘기한 거고 지금 당장 인터프리터 언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자바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 문서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자바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하더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 클래스를 자바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A를 자바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라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클래스인 A를 실행한다는 건 뭐냐면 A가 응용 프로그램이란 뜻이에요. 자, 아무런 A나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메인 어플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어야 너는 A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비유로 어떻게 들었냐면 자, 이 친구들 자, 메일이라는 어플, 지도라는 어플, 사진이라는 어플, 여기 페이스타임이라는 어플, 캘린더라고 하는 어플 모두가 메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캘린더라고 하는 어플을 만들면 클래스 캘린더가 있고 그렇죠?
요 안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main이라는 함수가 꼭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main이라는 함수를 누가? JVM이 실행하는 거예요. JVM은 이 main에 써져 있는 코드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요. 여기에다가 내가 Sout으로 그렇죠? 1 더하기 1을 하라. 그렇죠? Sout으로 그렇죠? 2 더하기 1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럼 이제 이 친구한테 순서를 매겨요. 1 더하기 1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다. 자, 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더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더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출력을 하라. 2를 만들고 또 2를 또 2랑 똑같네. 그럼 또 만들 필요 없겠네. 그리고 더하기를 하라.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실행을 해요. 자, 이게 JVM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코드별로 순서대로 실행되는 언어를 우리가 순차적 언어라 불러요. 순차적 언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된다고. 근데 이제 순차적 언어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일꾼이 하나기 때문이에요. 자, 일꾼이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일꾼이 둘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고, 또 두 번째 코드가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 자, 일꾼이 하나라서, 자, 처음에 기초적으로 제공되는 일꾼이 한 개라서, 자, 한 개 코드씩 일꾼이 실행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일꾼을 우리가 스레드라 불러요. 자, 스레드라는 것이 하나가 존재해서 이 메인이라는 함수의 코드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자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메인이 꼭 있어야 되고 메인에는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메인 스레드라는 하나의 스레드가 있어서 이 친구에 의해서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도 이게 자바가 실행되는 과정 중에 자, 컴파일 되고 실행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자, 컴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컴파일에 대해서. 자, 내가 A라고 하는 자바 문서에 자, 자바 문서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규칙이 뭐냐면 이 A라는 클래스는 꼭 앞에 public이라고 써줘야 돼요. 자, 앞에 규칙으로 우리가 꼭 어떻게 public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 A가 이 자바 문서의 주인이야 라는 뜻.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이 A는 다른 곳에서 임포트 할 수 있어.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 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가 패키지 C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C는 너무 짧다. 그러면 com.ckm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자, 조금 줄일게요. 그렇죠? 이것도 지우지 뭐. 자, 내가 B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자, 이 B라는 클래스는 com.cosmo야. 자, com.cosmo인 곳에서 코가 K죠. 그렇죠? 잘못 썼다. cosmo라는 곳에서 자,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 자, 조금 이쁘게 쓸게요. 그렇죠? 자, 이게 메인 어플이라서 메인을 쓰고 굳이 꼭 메인을 안 써도 상관없지만 자, 메인을 쓰고
자, 내가 요 A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객체로 만들었어요. 객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연산자로 누구를 호출해요? A를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죠. 자,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A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호출하면 객체가 돼요. 자, 근데 이때 이 친구 B는 다른 패키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른 패키지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A를 꼭 임포트해야 쓸 수 있어요. 꼭 임포트 어떻게? 임포트 com.ckm에 A를 쓰겠다. 이렇게 임포트 해야 돼요. 자, 그때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임포트를 할 수 없어요. 퍼블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퍼블릭이 없으면 임포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퍼블릭이라는 뜻은 뭐다? 자, 나 이 자바의 문서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서가 있어요. 자, a.java인데 자바란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public 클래스 A가 있고 자, 같은 문서 안에 public 클래스 C가 있어요. 자,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같은 문서 안에. 불가능해요. 자, 불가능해요. 자, 지금 현재 이 자바 문서는 꼭 이 자바 문서의 주인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 친구는 퍼블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클래스들은 퍼블릭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다른 요 코스모라고 하는 요 패키지에서 C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질문. 그쵸. 임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퍼블릭인 친구만 임포트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자바 문서를 작성해서 클래스를 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친구는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안에 쓰는 클래스는 어디서 쓰려고? 같은 패키지 내부에 있는 클래스들이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 친구는 다른 곳에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자, 패키지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타입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만 com.ckm이라면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 폴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 퍼블릭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서를 잠시 보면 자, 우리 문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자, 여기 보면 이 문서 안에 자, 클래스 오브젝트 자바 안에 A라는 클래스도 있고 calc라는 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두 개는 어디서만 요 패키지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패키지 내부에서 다른 패키지에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보이는 calc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A 다 어디서만 요 패키지 내부에서만 참조해서 쓸 수 있는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만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또 하나 더. 자, 또 중요한 건데, 자, 너무 많이 안 하고 조금씩 해볼게요. 또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 하더라고. 자, 메모리 구조는 가지도 못했어. 가지도 못했어.
자, 우리가 한 패키지에, 자, 예를 들어 아까 com.ckm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A라고 하는 걸 계속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public class A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는 A.java가 되는 거죠. 자, A.java라는 문서가 돼요. 자, 이 친구를 컴파일하면 자, 컴파일하면 자, 요 클래스 단위로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com.ckm에 a.class가 생겨요. 자, 그러면 자, 문제. 자, 여기 이 자바 문서에서 내가 클래스 B를 만들었어요. 자, 이 문서 안에서 자, 클래스 B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com.ckm에 B.class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지금 이 문서는 자바에 소속돼 있었는데 컴파일하면서 문서가 두 개로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클래스 단위로 문서가 생긴다고 했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지금 자 볼게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요 문서는 하나인데 이 안에 클래스가 총 3개죠. 컴파일이 요 3개가 된대요. 3개가. 자, 증명해 드려 볼게요. 그렇죠? 자, 어떻게 증명하냐면 위에 보면 아웃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행하고 나면 아웃이라고 하는 자, 여기가 지금 컴파일된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에 코스모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안에 자, 이 친구들이 쭉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얘를 실행한 적이 없어서 지금 컴파일이 안 됐네요. 그렇죠? 한번 실행을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실행. 그럼 지금 이 친구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한 대로 A가 생겨야 되잖아요. A가 있죠, 문서가? 그렇죠? A가 있어요. 컬크도 있고요. 선생님 그냥 인텔리제가 이렇게 출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코스모에 가서 자, 마우스 오른쪽하고 자, 여기에서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파인더. 파인더가 2개네. 지금 자, 여기 볼게요. 그쵸? A.class란 문서 보이나요? calc란 문서도 그쵸? calculator도 보이죠? 그 다음 레슨 17 오브젝트도 보이죠? 이렇게 문서화가 된다고요. 자, 여기서는 없어요. A.class도 없고 calc 자바 문서에는 어때요? A.class도 없고 calc.class도 없고 calculator 클래스도 없어요. 그쵸? 어디만 컴파일 했을 때만 존재해요. 자, 내가 어떻게 했어요? 2개를 한 문서로 썼지만 컴파일하면서 2개로 쪼개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제 제일 많이 했어. 자, 어제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자, 내가 같은 패키지 안에서 자, com.ckm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내가 calc라고 하는 calculator 알겠죠? calc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 .java다, 그렇죠? 자바 문서를 만들었어. 문서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클래스에 public 클래스가 calc가 생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문서 안에 A를 만들어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 오류가 떠요. 왜 오류가 떠요? 지금 현재 이 패키지 안에는 A가 이미 있어. A가 이미 있어. 내가 여기서 컬크는 만들 수 있어. 자, 얘는 만들었어. 근데 또다시 지금 이 친구 이름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A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A를 또 만들려고 하면 오류가 떠요. 야, 너 A가 이름이 똑같은데 너 어떡할 거야?
그쵸? 같은 패키지 안에 이름이 두 개 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오류가 뜬다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는 게 최고지 뭐, 그쵸? 자, 내가 지금 요 같은 패키지 안에 지금 이 친구가 A를 가지고 있죠? 레슨 16이. 레슨 17에서 내가 A를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요 제일 밑에 가가지고, 자, 맨 밑에 가서 클래스 A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컴파일 오류 떴어. 자, 너 A가 이미 있는데? 너 A가 여기 이미 있는데? 중복 클래스인데? 이렇게 뜨죠, 그쵸? 할 수 없다고요, 그쵸? 같은 패키지에는 다른 이름의 클래스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자, 제가 클래스의 요소가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 자, 클래스의 요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필드 딱 나와야 돼요. 필드를 초기화하는 뭐? 생성자 안에 있는 this라는 친구가 필드를 초기화하겠죠. this가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생성자 나와야 되죠. 그렇죠? 또 함수, 메서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어제 질문이 한 3번 왔어. 자, 여기에 클래스를 또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클래스는 뭐라고 했어? 이 독립적인 문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A.class라고 하는 독립적인 문서. 자, 메소드는 A에 소속돼 있죠?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또 메소드 안에 클래스를 또 만들면 이 친구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나? A에 뭐 메소드가 sum이다. sum 안에 B인가요? 자,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메서드 안에 또는 생성자 안에 클래스를 쓰는 건 불가능해요. 얘는 독립적인 클래스가 되니까.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죠?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 블럭 꼭 보시고요. 이 문서에서 최상단에 있는 클래스 요 블럭. 그쵸? 요거 주의하시고요. 메서드 안에서 클래스를 쓰지 마세요. 자, 또 하나 더. 여러분들 내부 클래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클래스 A 안에 그러면 전역으로 클래스 B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내부 클래스라 불러요. 자, 어떻게 동작하냐? A라는 클래스가 컴파일 되면 만들어지고, 자, 또 어떤 친구도 만들어지냐면 A 안에 B라는 클래스가 있어 라고 해서 B 클래스가 내부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내부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 만드는 걸까? 왜 만들까요? 이 친구는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려고 만든 A 전용 자료형이에요. 보통 이런 용도로 써요. 내부 클래스는 뭐다? A 전용 자료형으로 쓰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객체가 되려면요. 자, 이 친구가 객체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는 그냥 A는 new A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만들려면 B를 만들려면 자, new A 안에 또다시 new B라고 해서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2번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내부 클래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이 클래스 안에서는 예를 들어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 자, 이미 이 A가 객체이기 때문에
자, 이 A가 썸이 호출됐을 땐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B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내부에서는. 근데 다른 이런 클래스 C라고 하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자, 이런 완전 다른 클래스에서는 자, 이렇게 만들려면 A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안에 B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부 클래스는 어떤 용도다? A 전용 자료형이고 여러분들 지금 배워서 쓸 일은 없어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은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아니다. 만약 내가 내부 클래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렇게 참조해서 쓰면 돼요. 아시겠죠? 내부에서는. 그 외부에서 쓸 때는 이렇게 A 객체를 만들고 B 객체를 연달아서 점 해서 만들면 돼요. 또는 내가 이 친구 A가 변수가 있으니까 A.new B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하죠. 여튼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쓰지도 마라. 지금 당장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할 점 위주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자바 문서는 컴파일 되면 뭐가 된다? 클래스가 된다. 이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한다.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 이 내부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은 다 쪼개지더라. 다 이렇게 분할이 되더라. 자, 그쵸? 그 다음에 패키지 단위로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쓰더라. 자, 그때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임포트가 가능하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컴파일러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에 컴파일 될 때 디버거를 해서 그죠? 오류를 해결하더라. 그 다음에 실행이 컴퓨터가 읽는 언어이기 때문에 빠르더라.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면 돼요? 인터프린터 언어라는 것이랑 비교하면 돼요. 자, 이 친구는 해석기가 들어가 있어서 한 줄씩 한 줄씩 컴퓨터가 읽는 언어로 해석하면서 바로 실행해요. 해석 실행. 해석 실행. 자, 또 어떤 언어는 그냥 실행하면서 컴파일 해버려요. 결국 컴파일이 필요해. 컴파일 하면서 실행해요. 그러니까 컴파일 한 것을 우리가 배포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컴파일 언어고 바로 실행하면서 컴파일하거나 그냥 바로 실행하는 언어를 인터프린터 언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친구 특징은 이 친구랑 반대예요. 반대. 자, 이 친구는 디버그가 쉽고 이 친구는 디버그가 어렵고 이 친구는 실행이 빠르고 이 친구는 실행이 느려요. 이 친구는 개발 속도가 느리고 이 친구는 개발 속도가 빨라요. 오직 이 친구는 개발 속도가 빨라서 써요. 아시겠죠? 그 특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주의하면서 문제를 좀 풀고 제가 이제 메모리 구조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요걸 좀 이해하고 나면 뒤쪽에 메모리 구조 얘기할 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요거 학습하고 메모리 구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쉬고 문제도 좀 풀고 해볼게요.